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하죠. 정면 스포츠. 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 일하는 일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 골프 또 우승했네요. 지은희 선수. 네, 또 맞습니다. 홀인원까지 했다고요? 네, 그 지은희 선수가 오늘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기아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그 5언더파를 쳤고요. 네.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타 차로 불안하게 그 선두로 파3 14번 홀에 들어갔는데 7번 아이언으로 날린 티샷이 그대로 홀인원으로 연결되면서 경쟁자들을 세타 차로 따돌렸고요. 그 지은희 선수는 홀인원으로 기아자동차 소렌토의 또 우승으로 상금 2억 9천만 원과 함께 세단 스팅어까지 자동차 2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대박인데,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은희 선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32살이고요. 그 LPGA 투어 한국 선수 중에는 맏언입니다. 네. 그 어릴 적에는 그 아버지가 운영한 가평의 수상스키 연습장에서 그 골프 연습을 할 정도로 노력하고요. 그 2009년 US 오픈 우승 이후에 8년 넘게 우승이 없었는데 또 새로운 스윙에 적응을 하면서 지난해 10월에 그 스윙잉 스커츠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또 오늘 개인 통산 4승째를 따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제2의 전성기 의지 한국인인데 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주말 프로야구 개막했는데요. 특히 김광현 선수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화려한 복귀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SK 투수 김광현 선수가 어제 롯데와의 경기에서 그 5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5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 사실 김광현 선수가 지난해 초에 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서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요. 그 어제는 정말 부상 전과 다름없이 또 152km 빠른 공을 뿌리면서 무려 567일 만에 선발승을 따냈고요. 네네. 또 SK는 그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 선수와 함께 또 오랜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 선수. 근데 특이하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길고 그게 무슨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네, 정말 유심히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김광현 선수가 또 경기에서는 또 장발을 휘날리면서 공을 뿌렸는데 네. 또 이게 알고 봤더니 소아암 환자에게 모발을 기부하기 위해서 길렀고요. 또 어제 경기가 끝난 뒤에 또 미용실에 가서 그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싹둑 잘라서 또 모발 기업에 기부를 했고요. 네. 또 이 기업이 김광현의 머리카락으로 또 가발을 만들어서 또 소아암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뭐 김광현 선수가 정말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도 정말 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뜻깊은 일까지 했는데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좀 다른 얘기 또 축구 얘기해 보죠. 지난 주말 평가전을 축구 대표팀이 가졌는데 또 이거 좀 역전패했어요. 네, 그 어제 북아일랜드와 원정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그 아쉽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올해 6월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웨덴과 같은 조에 속했고요. 그 북아일랜드는 스웨덴의 가상 상대였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그 권창훈 선수가 먼저 그 멋진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또 수비진이 그 상황별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이실점 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뒷심이 밀렸다 이런 건데. 근데 또 이제 폴란드하고 평가전을 앞두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28일 새벽 3시 45분에 폴란드와 원정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폴란드는 유럽 예선 1위를 차지했고 또 세계 랭킹이 6위에 달할 만큼 정말 강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폴란드에는 그 득점 기계라 불릴 만큼 정말 그 세계적인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 선수는 유럽 예선에서만 무려 16골을 뽑아내면서 또 전체 득점 1위에 올랐던 선수고요. 네, 유명하죠, 이 선수. 네. 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온몸이 무기라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요. 선수인 만큼 또 우리 선수 두세 명이 협력 수비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투라고 하는 두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트루라고 하는 진실을 가리는 두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로 팩트체크 해봐야 될 게 이제 많은데, 우선 개헌 관련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발해서 과연 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개헌안 제출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얘기 하셨죠?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네. 하어영 기자? 예. 예. 오늘 오후입니다. 1시 45분에 김일겸 대변인이 입장문을 대신 읽었는데요. 네. 거기를 보면은 약속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이러면서 촛불을 강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다라고 하면서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저는 이 대목을 제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네, 그런 4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 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결사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제적 3분의 2가 넘어야, 그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의결하면 당연히 부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지키는데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것도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안을 냈으니까 국회가 이걸 좀 빨리 논의해서 5월 초까지 합의하면 또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쉽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수를 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김준일 팩트체크죠. 예. 일단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헌법 개정안이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헌법 130조에 따르면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 의결을 해야죠. 국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 5월 24일이거든요. 네. 예. 5월 24일까지는 해야 돼. 왜 5월 24일이냐면은 이 국회가 이제 통과를 시켜서 표결에 붙이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해요. 공고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고 투표일 전에 1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투표일 전에. 예, 국민 투표일 전에 18일 동안 그러니까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을 하면은 이제 이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오늘 낸 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이제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었죠.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 대통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냈느냐라면 첫 번째는 약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회 압박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이제 개헌안을 낸 거고. 이게 지금 급박하게 논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개헌 논의를 착수하자라고 해서 거의 1년은 안 되고 한 9개월 정도 지금 진행되어 왔던 거고요. 오래 했죠. 예. 그리고 대선 때 다들 개헌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을 내놓지 못하는 국회와 특히 이제 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깊게 내다보는 분들은 6월 선거에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판론, 네. 여당 심판론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거가 되면은 주된 기조가 그렇죠. 되는 건 맞는데 집권한 지 1년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야당에게 더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국민 네. 여론조사를 해봐도 절반 가까이가 야당에게 더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한 30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야당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복합적인 이런 그 수가 아니었느냐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부결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잃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6월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거 사실입니까? 일단은 일단은 선관위 관계자 말을 빌자면요.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2014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 신고가 안 된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서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2015년 말까지는 법을 개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관위에서 직접 국회에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네. 뭐 현재로서는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그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네. 지금 헌법 불합치에서 이제 그 시한을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위헌이어서 무효가 된 상황이네요. 그죠? 예. 국민투표법이. 그것을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헌안 표결은 이제 국회법상 이게 기명투표라면서요. 예.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제 아니고. 근데 그 개헌안 부결 시에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정치적 어떤 이해득실 따지자면 개헌안 부결될 때는 여론이 역풍이 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아예 투표장에 안 들어가겠다. 예. 들어간 사람 제명하겠다. 예. 이런 얘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원칙은 기명 투표인데요. 국회에서 네. 투표는.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는 국회 내부 선거에 관련된 안건이나 인사에 관한 건. 인사에 관한 예, 건. 그래서 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6년 12월에 그때는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그러면은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다 알 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정을 했죠. 몰라서 예,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인증샷 자기는 이렇게 했다라고 인증샷까지 보이고 그랬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국회 내부에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책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누가 찬성했고 반대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개개인의 의원들한테도 돌아가고 예. 그리고 그 당에게도 반대한 숫자가 많은 당에게도 돌아가겠죠. 그래서 네. 그 2016년 탄핵 때를 되돌아보면은 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때 이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촛불 시위도 하고 촛불 그랬죠. 시위도 하고 예. 그랬죠. 그래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 조국 수석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멘트를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1차, 이게 조국 수석이 한 말인데 1차 관문은 국회이고 2차 관문은 국민투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이 이 개헌안이 괜찮다 싶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거시고 이메일 보내 설득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압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론의 압박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리 선을 그은 거죠. 들어가지도 마라. 아예. 그러니까 기권을 해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뭐 의결도 뭐 하더라도 부결이 확실하니까. 네. 그렇죠? 하기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예. 그럼 저기 진행을 해서. 부결되든. 어쨌든 일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 아니냐.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내일이라도 해서 부결시키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역풍이 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만 보자면 피하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피하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 헌법을 둘러싸고 이것을 호헌이냐 아니면 개헌이냐라는 전선을 치기 시작하면 일단 국민 여론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가는 서야 하는 거죠. 지금 여론을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 지지도만 해도 50% 훨씬 상회하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말은 세게 하지만 네. 말은 개헌 쇼다라고 얘기하고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도 지금 발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그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면 네. 전략적으로 본다면 지방선거까지는 그런 동력을 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좀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결시키고 나서 이제부터 깨끗하게 본인들의 생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그 개헌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를 수정은 못하지만 자 그걸 놓고 한번 논의해보자. 예를 들어 축조심회 하듯이 이건 뭐 찬성, 이건 반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새롭게 넣자. 이렇게 하면은 또 합의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그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그 발의가 됐고요. 네. 오늘 그 세 개 교섭단체, 네.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이제 세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났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합의를 했죠. 네. 네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권력구조 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현재 다른 내용들도 뭐 이렇게 뭐 반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네.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당이 이제 결국은 여당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총리 추천제 내지는 총리 이제를 국회에서 선출하겠다. 요 두 가지 안이 지금 국회 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가 양보를 그러니까 청와대가 양보한다기보다도 네. 이제 안이 만들어지려면은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짧은 기간 내에. 왜냐하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네. 다 이제 대통령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회도 완전히 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위도 만들고 그래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대부분 다. 네,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만 합의가 되면 권력 구조 개편에만 합의가 되면은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그 알리바이를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부정적임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는 같이 못하겠다 절대로. 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을 둘러싼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가면 이미 주도권도 청와대에 넘겨졌고요. 헌법과 관련된 것에서는 대통령의 이슈라는 게 모든 여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슈 가지고는 지방선거를 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면 아무래도 불리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당연히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시 후 4부에 돌아와서는 저희가 그 개헌안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예,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